예. 예, 오늘은 2024년 3월 25일, 음력으로는 2월 16일이 되겠습니다. 태고사의 새발견 186번째, 은혜드 사고 4번째, 환구 문명사의 징검다리를 놓다, 요런 강의로, 앞 시간에, 박문호 선생님의 자연과학 세상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한번 반복을 해보면 우리가 1920년도에 4월 1일 날 뉴스 라이브러리에 동아일보에 나왔던 우리 조선은 세계 인종의 근원지이고, 두 번째 세계의 대종교가 발언했고, 세 번째 언어, 문자, 발명 기술 등이 여기에서 시작되었고, 네 번째 천년의 화려한 물상과 풍부함이 여기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동아일보 1920년도의 내용을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구 문명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서해 대평원, 지금 현재 황해죠. 황해의 서해 대평원 문명을 우리는 매우 중시 여기는데요. 이 서해 대평원의 문명은 우리가 방고환인 마지막 빙하기 1만 2000년 전에 해수면이 120에서 140도 낮았던 상태에서 해수면이 현재와 같이 되기 이전에 서해 대평원은 바로 바다가 아니라 서해 대평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해 대평원에서는 세계 인종의 근원지가 되고, 세계의 대종교가 여기서 발언하고, 그 다음에 언어, 문자, 발명 기술 등이 여기서 발명하고, 천년의 화려한 물상과 풍부함이 여기에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지금 현재에 우리가 여기 서해 대평원을 대신하고 있는 제주도 문화권이라든지 일본 큐슈 문화, 그 다음에 우리 조선반도의 서남부 지역에 있는 해남 신안 앞바다, 이런 목포, 이런 흑산도, 이런 문화와 문명을 우리가 이렇게 깊이 연구해 보면,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가지고 있는 세계의 문화유산이 바로 돌하르방과 할망이죠. 돌하르방과 할망이 바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대문에 있는 이런 돌을 구멍을 내 가지고 양쪽에 구멍을 3개를 내 가지고 거기에 정락이라고 우리가 연못 같은 막대를 뭐냐면은 걸쳐 가지고 대문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지금 북미라든지 남미에 가면 잉카 마야 문명에서도 정락의 그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주도 문명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질그릇이죠. 질그릇. 즉 다시 말하면 질그릇이라는 것은 바로 무문토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부산의 동삼동에 있는 유적에서 발견되었던 원시 무문토기가 바로 일본의 조문인들이 토기인 승문토기, 젊은토기라고 하는데요. 이 젊은토기가 나오기 전에
바로 이 원시 무문토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빙하기 때는 바로 제일 먼저 우리가 유물로서 이렇게 발견된 것은 바로 원시 무문토기, 그 다음에 지금 제주도에 있는 하르방과 할망, 그 다음에 정랑 대문에 있는 그 막대기를 걸쳐 가지고 두 개가 이렇게 이제 끼워져 있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고, 만약에 외출을 했을 때는 한 개를 빼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비스듬히 눕혀 놓는 거를 정랑이라고 합니다. 대문 역할을 한 걸 말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삼해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질그릇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수만 년 전에 우리의 그 서해 대평원에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어머니의 DNA, 즉 소위 말하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로부터 한 어머니부터 출발했던 것을 지금 현재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에서 이동을 해와서 우리가 순다 대륙, 순다 환희 시대를 거치면서 북상하여 서해 대평원, 우리가 서해 황해, 지금 현재 황해 바다죠. 여기에서 뭐냐면은 오색인들이 살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오색인들이 살았다는 그 유전자가 바로 O형 유전자, C형 유전자, D형 유전자, 그 다음에 N형 유전자, 그 다음에 Q형 유전자, 이렇게 오색 유전자가 뭐냐면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제임스 처치우드는 사라진 무제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그 다음에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구석기 중기에 지금으로부터 제3 간빙기와 제4 빙하기에 걸쳐져 있는 시기를 구석기 중기라고 말하는데, 이때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의 지금의 직계조상인 호모사피엔스가 20만 년 전에 이때의 제3 간빙기 때 뭐냐면은 태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호모사피엔스가 바로 생각하는 지혜를 가진 인간을 말하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호모사피엔스도 시각적 언어를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10만 년이 지나고 나도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에 이 언어적 사고를 하면서부터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인간이 기억자발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뜻을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강의하고 싶었던 이제 부분은 이어서 우리가 박문호 박사님의 그 강의를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몸과 마음은 바로 몸과 마음이 이제 관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몸은 무엇이고 마음은 무엇인가라는 부분과 관계는 무엇인가라는 개념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범을 하든지 한자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분해해 보면 몸은 바로 힘과 힘이 모이는 곳이다. 힘과 힘이 엉키는 것을 우리가 몸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몸은 마음이고 마음은 몸이죠. 그래서 몸체라고 쓰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은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몸은 그러면 마음은 무엇인가? 바로 범으로서 산스크리트로서 CITT의 찢다라 그러죠. 찢다, 쳇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인식의 작용이고 실망이라는 것이죠. 인식의 작용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식의 작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언어적 사고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봄은 계속 흘러가는데 또 생존하는데 인간의 의식, 인간의 작용, 즉 마음이 개입하는 순간, 마음의 인식작용, 마음이 개입하는 순간 특정한 존재 결정으로 나타난다. 자, 그래서 존재란 말은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질 때 존재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시간은 없고 상태만 있을 뿐인데 여기에 인간의 인식작용이 개입하는 순간 존재가 나타나고, 존재는 바로 관계라는 것이죠. 존재는 바로 관계다. 이것이 바로 몸과 마음이 관계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존재의 결정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신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 맞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적어놨던 내용들을 다시 보강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도 어제도 계속 끊임없이 이 내용들을 지금 이제 정리하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내용도 앞으로 뭐냐면은 제가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정신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정신은 이성적 작용으로서 뭐냐면은 기억, 연산, 판단 과정을 거치는 것을 말하는데, 자, 이 이성적 작용인 기억, 연산, 판단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인간에게는 추상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가상적, 추상적, 상상적이라 말하는데, 가상적, 추상적, 상상적인 부분은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환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환.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성,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빛이 주는 관계가 사물, 대상의 끝자락, 사물의 끝자락, 경계, 사물의 끝, 죽음에 맺혀진 망각의 빛의 알갱이가 도달한 점이 바로 존재의 추론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을 바로 우리가 영성, 영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영성, 영혼은 바로 빛이 주는 관계가 사물의 끝자락에 맺혀진 망막의 빛의 알갱이가 도달하는 바로 도달하는 점이 바로 존재의 추론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몸은 마음이고 산스크리트로 찢다고, CTT 찢다고, 채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한문으로 몸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인식작용이라고 하고 이것을 심학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범어에 대해서 또 조금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은 90% 이상이 범어 산스크리트인 것입니다. 이를 일명 북방실담자라고 하고, 이 북방실담자는 지금 이제 인도에서 쓰고 있는 산스크리트하고 그걸 데반나가리아를 하는데 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범어를 적었던 신수대장경에 적혀 있는 이 범어를 적었던 이 글이 말이 우리가 마고성에서 서구로 넘어가서 만들어진 문자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수메르에서 놓은 그 점토판에 찍혀 있는 그 색이 문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색이 문자가 고대 페르시아 문자가 되고요. 그 페르시아 문자가 다시 그 이집트로 건너가서는 상형 문자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란으로 와서는 그 페르시아죠. 지금 현재 이란으로 와서는 이 과도 문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도 문자를 우리가 올챙이 문자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뭐냐면은 색이 문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가 과도 문자라는 말을 중요시 알아야 되는데, 이 과도 문자가 바로 올챙이 문자고 과도 문자인데요. 이걸 녹두 문자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녹두 문자가 바로 과도 문자를 말하는데, 우리가 시경, 서경, 역경, 그 다음에 논어, 이런 내용들이 과거에 공자시대 때 과도 문자로 적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널리 쓰였던 그 문자가 바로 이 올챙이 문자, 과도 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색이 문자를 말하는데, 이거는 색이 문자가 고대 페르시아 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의 문자를 우리가 그 공자의 그 벽에서도 흐려진 벽에서도 나왔다는 것이 바로 이 과도 문자를 가지고 나중에 한역을 한 것입니다. 천부경도 이 과도 문자로 쓰여져 있던 것을 우리가 한자로 최치원 선생이 뭐냐면은 번역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발해시대라든지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우리가 당례를 때문에 하더라도 과도 문자가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냐면 각골 문자만 아는데 이 각골 문자만 가지고는 이걸 이해하기 어렵고요. 각골 문자 전에 각골 문자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4,500년 전에 그 만들어진 거라면 지금 현재 이 고대 세기 문자는 약 한 5,000년, 예.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세기 문자는 약 한 6,000년, 5,000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문자가 많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골문 이전에도 이미 문자가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이 고대사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단고기를 공부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우리 고대사의 우리의 그 역사학자 분들도 그동안에 우리가 그 박재상 선생님의 그 부도지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선 선생이 편집한 환단고기라든지 그 다음에 대조영의 동생인 대야발이 썼던 단기고사라든지 이런 책에 대해서 그 쓰여져 있는 문자가 어떤 문자였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해 때만 하더라도 문화와 문명 문자가 그 발해 시대 때 우리가 쓰여져 있는 공통 언어가 지금 현재 그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세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머가 해머가 있잖아요. 세머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고, 그 다음에 해머는 지금 아랍인들이 쓰는 걸 우리가 해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그 발해에 대중적으로 썼던 말이 바로 세머였다는 거와, 그리고 그 문자가 과도 문자로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단기고사 같은 경우도 대종의 동생인 대야발이 썼던 이 단기고사도 바로 이 과도 문자로 뭐냐면은 쓰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이 문명이 어떻게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우리가 그 서역에서 그 동쪽으로 동진해 왔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고, 구이족도 바로 그런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황금 문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몸과 마음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황금 문명사의 내용들을 스크린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순다대로 순다 환인에서 그 10만 년부터 그 언어적 사고를 시작했다. 예, 그래서 이때가 구석기 중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 천축대륙, 천축환인이 그 다음에 바로 25,000년 전을 말하고 있는데, 그 35,000년부터 12,000년 빙하기가 끝나기 전 약 23,000년 전을 우리가 천축대륙, 천축환이라고 말하고, 이때가 다시 빙하가 계속 되었고, 가장 추웠던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17,000년 전에 빙하가 최극도로 그 폐렴기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약 한 2,400년 정도에 24,000년 전경에 북방에 있었던 그 인류들이 지금 서구 유럽에 이제 도달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가 바로 제4빙하기 홍조세 말기에 들어간다는 거, 이것이 구석기 후기에 들어간다는 거. 자, 그래서 빙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저 제석환인이 나오기 전에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방구하는 시대 때
사면 제국이 시작되었다는 것. 이 사면 제국은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문명이라도 하고, 또 지중해 문명, 이 문명이 바로 지중해 문명에 영향을 끼쳐서 이 지중해 문명이 바로 수를 이용한 농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동기 구리 동굴에서 9,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서 발견되었고요. 이 태양신 숭배라든지 제사 의식이라든지 토템 신앙들이 이런 게 이제 발달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빙하가 끝나고 대홍수를 이루면서 화산 폭발이라든지 지진 해일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3,000년 동안의 그 불안정기를 겪고, 이때 나침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중방문화권의 우리가 방고한인이다. 예, 그 말을 했고, 방고한인은 판나는 산석끝으로서 뭐냐면은 광명번개 이런 거를 그 대신하는 제수한인과 같고, 우리가 영어로 제우스 신과 같은 것이죠. 자, 서양에서는 제우스 신이라고 말하고, 인도에서는 인디라 신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인디라 신에서. 자, 그래서 이 제수 신 환인이 나중에 배달 환웅으로 왔고, 이것이 이제 옥황상제가 되고, 당군 천지에 와서 사카 제국이 이제 나타나고, 고조선이 나중에 고소조선은 부족 연맹체가 아니라 제사적 연맹체가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부도와 후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백제, 신라, 가야, 일본이 바로 이 부도의 나라, 제사장 연맹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때 바로 수를 이용한 농경이라든지 유무, 반농, 반목, 그 다음에 동북아에 자리 잡고 청동칼, 청동골, 청동방울, 그 다음에 부도, 휴도, 이것이 이제 되었다가 이제 우리가 조선으로 지금 현재 이어오는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 순다대륙에서 7만 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말과 글을 쓰는 적장자요 우리가 뭐냐면 그 환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자연과학 세상에 박문혜 박사님의 그 강의를 한번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간은 환상이고 환상은 존재가 같은 측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는 인간의 인식작용에 개입하는 순간 나타나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바로 환상이고요.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주는 바로 상태만 있고 시간은 없고, 그래서 우주는 상태만 있고 관계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관찰자가 우주에 개입하면서, 즉 인식의 작용을 하고 있는 인간이 우주에 개입하면서 존재를 초래한다. 자, 그래서 이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은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관찰하기 전에는 양자역학, 즉 확률적, 양자역학은 우리가 확률적 결정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찰하기 전에는 양자역학, 확률적 결정으로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우주는 사물이 아닌 사건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물이 아닌 사건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자, 그래서 사물이 아닌 사건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건. 자, 그래서 초월적 상태라는 것은 바로 환상이고, 초월적 상태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초월적 상태는 인간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초월적 라고 말을 하죠. 초자연적이라는 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것,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변화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초월적 상태와 초자연적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률은 양자역에서 확률은 바로 상태이고, 상태는 빠르고 느린 양의 관계만 있고, 이 상태는 바로 관계로 이어졌다. 그래서 시공간의 변화를, 시공의 변화를 관계라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주 창조설과 어원과 같은데, 우주 만성은 두루두루 모여서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주 만성은 두루두루 모여서 관계되어 있다. 자, 다섯 번째, 여기서 관계는 매우 엄밀하게 사용되는데, 즉 시간과 공간의 관계에서 존재가 출현한다는 것이죠. 즉 관계와 존재의 필요성을 우리가 설명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존재라는 것은 인간의 인식작용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우주에 개입하면서 존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존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존재가 나타나고 그 존재는 바로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6번째, 순간과 환상, 존재의 세계에서 순간, 환상, 존재의 세계에서 확률, 상태, 관계의 세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순간은 확률이고 확률은 상태로, 존재는 관계로 세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고전 물리학에서 우리가 현대 물리학으로 발전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확률 상태의 관계로 바뀐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간, 환상, 존재의 세계에서 확률 상태 관계의 세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물은 관계의 그림자고, 사물은 관계의 그림자고 환상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원래는 관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이 생명체는 단세포, 다세포, 신경계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단세포, 다세포, 신경계 출현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집단지향성과 사회적 실제성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 집단지향성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감각지도는 이미지 사고에서 언어적 사고인 상징적 사고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기반 사고에서 상징 기반 사고로 바뀌게 됐는데, 이 상징 기반 사고로 바뀌었다는 것은 바로 언어적 사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일체 유심조라고 말하는 것은, 일체의 유심조라는 것은 일체의 어떤 사물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거듭하다가 보면 그것이 형상이 되어서 그것이 뭐냐면은 상징 체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일체 유심조의 과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개념을 공유하면서 이러한 상징은 바로 개념을 공유하게 되고, 개념을 공유하면서 출현한 인간의 사이의 집단 지향성이 사회적 실제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한국 문명사의 기본적인 학문의 깊이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을 공유하면서 출현한 인간 사이의 집단 지향성이 사회적 실제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회적 실제성은 그러면 무엇인가? 앞에서 사회적 실제성이 무엇인가? 자, 그러면 이 사회적 실제성이 바로 우리가 법과 제도, 문화, 윤리, 종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 실제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집단 지향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실제성을 만들어내고, 사회적 실제성은 바로 법과 제도, 문화, 윤리, 종교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보살사상에서 말하는 실제적 현실적 구체적인 내용과 일치하더라는 것입니다. 보살사상에서 실제적 현실적 구체적 내용 플러스 앞에서 이야기했던 초월적 초자연적 요소를 우리가 보살사상이라고 말하는데, 보살사상의 는 바로 태고사의 문명기에 수수만 년 전에, 약 7만 년 전에 태양신 숭배와 제사문화와 함께 나타난 우리의 고유한 사상이라는 게 보살사상, 이것을 범으로서 보디사트바라고 말하는데, 보디사트바를 한자로 번역하면 보디는 밑번자가 되고 사트바는 사타구니 생명, 이 탄생이 되는 것과 같아서 나이생으로 이걸 본생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보디사트바를 한자로 우리가 음차에서 읽어보면 보리살타가 되고, 보리살타를 우리가 줄여서 보살사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살사상이 발전하여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불교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2000년 약 한 500년 600년 전에 부처 사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부처 사상이 나중에 우리가 왕과 결탁하면서 불교가 급속적으로 뭐냐면 세계 종교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관계성을 갖는 유일한 종이 되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존재가 관계로 바뀌면서 상징이라는 관계가 출현하게 되었다. 상징이라는 관계가 출현되었다는 것은 언어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언어적 사고는 기억의 답을 만들게 됐고, 기억의 답은 해마에 낮에 저축을 했다가 밤에 전진두엽으로 이동해서 전진두엽의 기억의 옷걸이처럼 차고차고 채워놨다가 중요하고 위태로움이 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 답을 가지고 와서 인식체계를 완성해 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 실제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래서 시간이 흘러간다는 착각, 환상이 우주의 착각이 생기고 우주의 본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빨간 글씨로 한번 이렇게 뭐냐면은 재정리해 놨는데 참고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존재는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갖는다. 인간의 인식작용이 순간적 찰나적으로 개입했을 때 존재가 드러난다. 우주는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상태만 있고 상태는 서로 관계만 이어진다. 이때 이미지 기반 사고가 상징 기반 사고로 바뀌는데 이를 불교는 일체 유심조라고 한다. 이러한 형상은 가상이지만 그 형상이 개념을 갖고 그 개념이 사회적 실제성을 갖는다. 이를 우리는 보사사상이라 하는데 실제적, 현실적, 구체적, 초자연적, 초월적 속에서 우리가 사회적 관계, 사회적 실제, 사회적 문화가 나타난다. 사회적 관계성을, 사회적 실제성을 갖는 유일한 종이 바로 호모사피엔스다. 예,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같이 법과 사회 제도와 같은 문화를 만들게 되는데 문화적 존재로서 무엇을 말하는가?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존재에서 관계로 바뀌어야 하고 존재에서 관계로 바뀌어야 되고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관계뿐이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회적 실제가 생기고 리얼리티가 생기고 이것이 문화가 되어 문화적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설명하고 계신 분이 최동석 인산조직연구소이다. 여기에 설명하는 경영에 대한 인사조직은 태고사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도 잠깐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은 자폭의 변화를 등속 운동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수 상대성 이론은 자폭의 변화를 등속 운동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한정하고 있는 이론을 우리가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 운동을 포함하여 일반 운동까지 일반화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간과 시간의 질량이 상대적으로 변한다. 공간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변한다. 빛의 속은, 광속은 불변이기에 공간과 시간이 바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말하는데 뉴턴은 고전물리학들을 말하는 것이죠. 고전물리학은 공간과 시간이 연속하고 무한하다고 이렇게 봤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물리학의 아인슈타인은 공간과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4차원 시공에서 가속도는 중력이라는 것이고 왜 중요하냐? 중력은 시공 그 자체고 중력파는 시국의 물경이다. 자, 그래서 3차원적으로 표현하면 물질 에너지와 시공 관계이고 상대성 이론은 관계의 학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주의 원리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다. 우주의 원리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다. 태고사의 세발견에 있어서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자연과학적 지식이다. 인간은 인식의 자연과학 관찰자의 입장에서 순간이라는 존재를 만들면서 우주의 실제가 존재한다는 환상을 만들었고 그래서 기억과 기억 사이에 마치 시간이 흘러간다는 착각 환상을 만들게 되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느끼게 되면서 우주의 본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방해가 되었고 우리의 학문이 고쳐나가야 할 문제이다. 그래서 우주에서 존재한다는 환상 착각은 오직 관계뿐이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회적 실제가 생기고 리얼리티가 생기고 이것이 문화가 되어서 문화적 존재가 나타난다. 여기에서도 관계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관계가 존재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관찰자는 인식의 작용이 개입함으로써 존재가 나타나는데 이 존재는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지게 되고 이것을 바로 자아라 말한다는 것이죠. 자, 우주에서 유일한 독자성이라는 것이 바로 환상이 출현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환상이 바로 이성작용을 통한 인식이고 이를 가상, 추상, 상상적인 것을 만들어내면서 인간은 있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환상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 환상이 우주를 보는 진리에는 방해가 되지만 오히려 인간에게는 유용하게 되었다. 인간이 스스로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과 행복에 기초하는 신이 되고 만 것이다.
나는 신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인간이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지게 되면서 인간이 바로 자연을 극복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 관계가 존재를 만들어낸다는 세 번째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붓다는 끊임없이 무화론을 쓸 법했는데 무화론을 대신해서 썼던 것이 바로 노자가 썼던 도덕경이고요. 자, 붓다의 생각은 우파니사드 철학의 상대성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브라만교에서 브라만은 우리말 불다에서 왔고 불다는 생명이며 호흡이기에 이는 카라마야에서 왔다. 그 원리의 본향은 서예 대평원 황해이다. 그 이전은 사라진 무대국 순다대륙이다. 자, 네 번째, 우주의 존재는 그 주체로서의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 무화론이라는 것이죠. 자, 무화론을 대신해서 썼던 것이 바로 또 당대의 스타 노자가 도덕경을 썼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불은 제법은 무하다. 또 불교는 존재에서 관계로 바로 바꾼 체계라는 것이죠. 존재에서 관계의 체계를 바꾼 종교가 불교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는 뇌의 진화 과정에서 생존 확률을 높이는 유일한 도구로 존재하게 되었다. 인간이. 그래서 우리가 호모사피엔스가 된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었고요. 여섯 번째, 화는 뇌의 시스템에 독자적으로 만들어내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관계에 있고 속도에 의해 시간과 공간이 변하는 상대로서 빠르거나 느린 차이일 뿐 고중불변의 실체는 환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주 대부분의 공간은 진공인데 우주가 만들어내는 출발점은 빅뱅 후 38만 년 후에 우리가 양성자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소가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의 모습은 기하학적으로 매우 평평한 우주라는 것이죠. 기하학적으로. 자, 그래서 예,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너무 또 길면은 머리가 아프니까요. 자, 그래서 별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바로 별빛인데 고밀도의 천체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공의 물격이 중력파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은 8분 20초 전의 태양을 보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 안드로메다 은하는 220만 년 전에 출발한 빛을 지금 보는 것이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는다. 네 번째, 우주에서 지금은 넌센스다. 다섯 번째, 우주에는 무한한 현재가 존재하고 여섯 번째, 본다는 현상은 우리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과거는 사라지지 않는다. 예, 흥분되는 말들이죠. 시간이 흘러간다는 느낌이 착각이다. 두 번째, 관찰자의 관점에서 개입하는 자아는 존재로 나타난다. 자, 우리가 4차원 세계에서 시공의 관계가 물질 에너지와 등가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블랙홀에서는 시공이 무한대로 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입자물리학에서는 우주의 네 가지 힘이 바로 중력과 전자기력, 양력과 강력이 통합되어 간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진공, 백공, 시공, 일군 이준재 선생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진공 에너지와 관련 깊은 힉스 입자가 있고, 진공 에너지에 의해서 우주의 존재는 모든 입자들이 질량을 획득하고 존재로서 출현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촉은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촉은 일어나는 이론은 우주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끊임없이 진동하는 우주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끊임없이 진동하는 것으로 본다. 요 글자가 좀 그렇네. 자, 우주와 자연의 궁극적인 원리를 밝히는 학문이다. 이게 촉은 이론이. 자, 그래서 우리가 입자물리에서 촉은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력파 표준 모델과 만나고 이는 모두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이 관계입니다. 자, 여섯 번째, 카를로 로벨리의 그 이론에서 관계가 문제다. 관계의 존재가 정의된다는 것이죠. 예. 관계에서 존재가 정의되고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그 박문호 박사님과 우리 한국 문명사의 내용들을 제가 적어놨던 내용들을 오늘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74,143년 1961년 2024년 3월 25일 월요일 환구무명 학술원 골장 김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